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무료 입장 가능한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구마모토와 미토입니다. 구마모토는 3-4-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마츠오카가 전방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득점 마무리에서의 기복이 큰 것이 가장 큰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오하마는 측면 돌파보다는 후방 지원 쪽에 무게가 실려 있으며 크로스 타이밍과 공간 해석에서의 부족함으로 인해 측면 전개의 날카로움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지인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압박 대응에는 능하지만 탈압박 이후 공격으로 이어지는 연결 과정에서 소요 시간이 길어져 템포를 끊고 있고 이는 상대 압박의 대상이 되는 주요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경기에서는 수비라인 간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있어 상대가 중거리 지역에서 침투하는 움직임을 그대로 허용하고 있으며 전술적으로 세컨볼 관리가 되지 않아 위기 상황이 반복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방에서의 전개가 단조롭고 탈압박 루트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강한 전방 압박을 받는 순간 빌드업 자체가 붕괴되며 볼 소유권을 쉽게 내주는 장면도 여러 차례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원정팀 미토홀릭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와타나베와 츠쿠이, 오사키 등 명확한 역할 구분을 바탕으로 전술적 효율이 매우 높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타나베는 최전방에서 단순한 제공권 경쟁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는 압박과 공간 침투를 통해 수비 라인을 흔드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츠쿠이는 이선에서 공격의 템포를 높이고 전환 구간마다 드리블로 수적 우위를 창출해내는 데 특화된 자원입니다. 오사키는 중원에서 탈압박 이후 측면 전환을 통해 공격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수비 전환 시에도 넓은 커버 범위를 보이면서 팀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토는 특히 최근 경기에서 전반 중반 이후부터 후반 초반까지 전방 압박의 강도를 높이며 상대 빌드업을 원천 봉쇄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 역습 전환의 속도와 효율이 급격히 향상되었습니다. 전개 리듬 자체가 끊기지 않고 슈팅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이는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상대에게 더욱 위협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는 홈이라는 이점을 활용해 점유율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겠지만 전술적 완성도와 압박 대응 능력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후방 간격이 쉽게 벌어지는 구조 속에서는 미토의 빠른 침투와 강한 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탈압박이 되지 않으면 공격이 단절되고 수비 전환 속도가 늦어지면 실점으로 직결되는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오히려 홈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미토홀릭은 이미 완성된 구조 속에서 빠른 공수 전환과 안정적인 후반 운영을 바탕으로 승부를 마무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현재의 전력과 전술 흐름을 감안했을 때 경기 주도권은 분명히 원정팀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토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뉴캐슬입니다. 토트넘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공격 전개에 명확한 틀을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손흥민과 히샬리송의 좌우 움직임과 문전 앞 연계가 프리시즌이라 보기 어려울 만큼 날카롭습니다. 손흥민은 좌측에서 전방 침투와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자유롭게 오가며 단순한 스프린트뿐 아니라 후방 빌드업을 빠르게 전개하는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히샬리송 역시 오프 더 볼 움직임과 공간 창출에서 좋은 폼을 보이고 있으며 문전에서의 집중력 또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벤탄쿠르가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템포를 조율하고 압박 회피 후에 빠른 전환을 책임지면서 전체적인 전술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방 빌드업 이후 좌우 측면 전개의 속도와 타이밍 조절이 정교하게 맞물리며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완성도가 돋보입니다. 전방 압박 역시 단순히 공탈취에 그치지 않고 수비 라인과의 간격을 유지한 채 후속 전개까지 이어지는 점에서 높은 조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면 뉴캐슬은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지만 오술라가 전방에서 제공권은 장악하나 연계나 침투 패턴이 단조롭고 고드는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 이후의 마무리 선택이 불안정해 공격 흐름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토날리 역시 안정적인 볼 소유는 가능하지만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볼 전환의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며 전개의 방향성이 끊기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시즌 전체를 통틀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문제는 수비 간격 유지의 실패입니다. 라인 간격이 벌어진 이후 상대의 속도전과 전방 압박에 쉽게 흔들리며 수비 전환 시 뒷공간을 내주는 패턴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력적 문제라기보다는 전술적 집중력과 조직적인 연계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에서 결정적인 변수는 압박 강도와 전개 효율 그리고 중원에서의 간격 유지가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 모두에서 토트넘이 더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손흥민의 스프린트와 히샬리송의 문전 움직임이 살아나는 시점에서는 뉴캐슬의 수비 라인이 이를 버텨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기 흐름 자체가 토트넘의 손에 쥐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득점 전개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토트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아인트호벤과 고어헤드입니다. 아인트호벤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템포, 전개와 전방 압박을 적극 활용하며 상대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흔드는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페피는 문전 앞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과 탁월한 슈팅 감각으로 상대 수비수들의 간격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으며 드리우시는 폭발적인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공격 전개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선수 간의 연계는 단순한 측면 전개에 그치지 않고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패턴으로 이어지며 상대의 수비 조직을 쉽게 무너뜨리는 구조적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반댄 베르크가 안정적인 볼 배급과 템포 조절을 통해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빌드업과 압박 회피 구간에서의 정확한 판단력은 경기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는 압박 강도와 함께 전환 속도에서도 눈에 띄는 향상이 감지되고 있으며 전방에서의 결정력도 안정적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반면 고 어헤드 이글스는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격 전환 속도와 수비 집중력 모두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페테르손은 전방에서 개인 능력은 갖추고 있지만 팀의 공격 전개 속도가 느려 자주 고립되는 흐름에 빠지고 있으며 스토커스가 중원에서 창의적인 전개를 시도하더라도 상대의 압박이 빨라지면 패스 루트가 차단되어 공격이 무력화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드바르드센은 오른쪽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 가담에 따른 체력 부담이 점점 누적되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빈틈이 크게 벌어지는 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후반전 수비 집중력 저하가 치명적인 실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상대의 빠른 전개와 측면 침투에 대한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아인트호벤이 공격 전개와 마무리, 중원 조율, 압박 구조 등 경기 전반에 걸쳐 모든 부분에서 명확한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고 어헤드 이글스는 전환 속도와 수비 집중력에서 확실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아인트호벤의 템포에 계속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른 전개와 템포 조율, 측면 활용과 마무리 능력까지 완성도가 높은 아인트호벤이 경기를 주도하며 다득점 흐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인트호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본머스와 웨스트햄입니다. 본머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여 에반 유송이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활용해 수비 라인을 끌어내는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으며 좌측의 세메뇨는 빠른 스피드를 앞세워 돌파와 침투 시도를 꾸준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빌링이 박스2 박스 타입으로 공격과 수비 모두에 관여하고 있으나 쿡과 위날, 시니스테라의 동시 이탈로 인해 측면 전개에서 다이내믹함이 사라진 점은 명백한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개 루트가 단조로워지고 탈압박 10볼 순환이 느려 역습 타이밍을 놓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공격 효율성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웨스트햄은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필크루크가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의 강점을 보이며 보웨는 측면에서 커트인과 중거리 슛을 통해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파케타는 중원 탈압박과 전환 패스에서 안정적인 전개를 이끌며 팀의 공격 흐름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선머빌의 부재는 측면의 속도감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마브로파노스의 이탈은 수비라인 안정성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풀백 조합이 고정되지 않아 라인 전진 타이밍이 불규칙하고 수비 전환 시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도 종종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전방에서 슈팅 타이밍이 엇나가며 결정력 부족이 자주 드러나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프리시즌이라는 특성상 양팀 모두 승리에 집착하기보다는 조직력 점검과 체력 안배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7월 중순의 날씨까지 고려할 때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 압박 강도가 점차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중원에서 볼 소유가 길어지며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장면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방에서 뚜렷한 결정력을 보일 자원이 부족하고 조직적 밸런스보다 실험적 조합에 초점이 맞춰진 경기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치고받는 흐름보다는 신중한 경기 운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는 지지 않는 흐름이 앞서는 전형적인 프리시즌 매치업으로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에버턴입니다. 이번 맞대결은 동일한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두 팀이지만 구조적 완성도와 전개 디테일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뉴는 호일룬을 중심으로 한 전방 라인의 움직임과 중원의 마운트 브루노를 축으로 한 유기적 패턴이 빠르게 정착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템포 조절과 공간 장악 능력에서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브루노는 특유의 킥력을 활용해 전방으로 킬패스를 공급하며 마운트는 중원에서 전개 리듬을 조율하는 동시에 볼 운반과 방향 전환을 매끄럽게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좌우 윙백이 넓은 지역을 커버하면서 박스 안컷백 타이밍까지 절묘하게 맞물리는 전개는 최근 메뉴의 가장 큰 장점이며 300 수비 라인 또한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며 단단하게 정비되고 있습니다. 반면 에버튼은 같은 3-4-3 구조임에도 전술적 정교함과 조직적 응집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배투는 포스트 플레이는 가능하지만 활동 범위가 제한적이며 마무리에서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은디아에는 측면에서 스피드는 있지만 크로스 정확도나 컷인 이후의 판단에서 기복이 심하고 중원의 개의 역시 나이가 들면서 전방 압박과 커버 범위에서 점점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진과 중원 사이의 간격이 자주 벌어지며 상대에게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공간을 허용하는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격 전개 또한 점유율이 낮은 상황 속에서 롱볼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효과적인 역습 연결이 어려운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맨유는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며 자신들의 템포로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루노와 마운트의 중원 장악, 호일룬의 박스 내 포지셔닝, 그리고 좌우 윙백의 유기적인 전개는 에버튼의 느슨한 압박과 넓어진 수비 간격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는 최적의 구조입니다. 대칭 포메이션임에도 맨유는 윙백 활용과 중원 연결에서 훨씬 유기적인 전개를 보이고 있으며 에버튼은 측면과 중앙 모두에서 밀리는 패턴을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기는 경기 흐름을 만들어가는 팀과 그 흐름에 휘둘리는 팀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메뉴의 전개 완성도와 조직적인 밸런스를 고려할 때 에버튼이 단단히 버티지 않는 한다득점 가능성도 열려있는 경기입니다. 메뉴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